중국 유조선이 호르무즈 근처에서 방금 공격을 받았고 이란의 무의미한 봉쇄가 테헤란을 지탱하던 몇 안 되는 연결고리 중 하나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2026년 5월 8일 금요일 베이징은 중국 선원이 탑승한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지역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란산 석유를 계속 사들이던 파트너가 이제는 정권 스스로 불러온 위기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선박은 걸프만 근처의 해상 항로에 있었으며 이 지역에서는 화물선, 유조선, 상업 선박들이 점점 더 커지는 위험 속에서 통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중요한 해상 통로를 압박과 위협, 공포의 구역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곧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셔야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정보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고의 저널리즘 퀄리티로 전해드립니다. 신뢰의 기준 밀손 알비스입니다. 로이스가 인용한 해상보안 소식통에 따르면 손상된 선박은 마셜 제도 국적의 JV 이노베이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선박은 석유 및 화학 제품 운반선으로 다른 선박들에게 갑판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5월 4일 월요일 아랍에미리트 연안의 미나스 사케르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중국 언론 차이시는 이 유조선에 차이나 오너 크루 마크가 있었으며 이는 평범한 선박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배는 중국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선박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하고 있던 일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해상 무역로 중 하나를 항해하고 있었고 그곳은 테헤란이 만든 봉쇄, 위협, 혼란이 뒤섞인 상황이었습니다. 베이징은 중국 시민들이 승선해 있었기 때문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린젠 대변인은 현재까지 승무원 중 사망자는 없다고 확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 가장 큰 피해는 전략적인 것입니다. 이번 공격은 이란의 봉쇄가 자신들의 목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테헤란의 적수들만 압박하는 대신 이번 위기는 이란 석유의 핵심 구매자인 중국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란산 석유를 대량으로 구매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란에게 상황이 더욱 불리해집니다. 로이터가 인용한 카플러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에 선적된 이란산 석유의 80% 이상을 구매했으며 하루 평균 138만 배럴에 달합니다. 이 물량은 그해 중국이 해상으로 수입한 전체 석유의 약 13.4%에 해당합니다. 즉, 테헤란은 긴장된 항로에서 단순히 외국 선박 한 척만을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이 위기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 국제시장의 대부분이 이 석유를 피하는 상황에서 이란 정권의 자금 유입을 도와주는 고객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공격은 또한 중국 외교부장 왕이와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락치가 베이징에서 민감한 회담을 갖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회의에서는 해협 재개방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베이징에 전해진 메시지는 씁쓸했습니다. 중국이 해결책을 협상하려는 동안 중국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란의 외교적 곤란을 확대하는 일입니다. 이제 이란 석유 최대 구매국이 오히려 통행을 보장해야 할 쪽에 안전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봉쇄는 또한 강제 징수라는 요소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해운 회사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기부금이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위장된 지불도 포함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테헤란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제안했으며 이러한 지불이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국제 항로를 수금 창고로 바꾸려는 시도는 왜 봉쇄가 오히려 이란 자신에게 해가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힘을 보여주려던 의도와 달리 이제는 재정적 절박함으로 비춰지게 되었고 이는 구매자, 보험사, 선주, 선원들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의 규모는 단 한 척의 선박을 넘어섭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간의 대립으로 수백 척의 선박과 약 2만 명의 선원이 걸프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란에게는 같은 상황이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제적 파트너들조차도 해상 모험의 진짜 대가를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다시 교전을 벌였고 워싱턴은 전투 중단을 위한 미국의 제안에 대해 테헤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중앙사령부는 이란군이 미사일, 드론, 소형 선박을 이용해 미국 구축함을 공격했으며 이러한 위협이 무력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이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지만 자국 군대와 해상 무역로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압박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란의 봉쇄는 더 이상 단순한 해상 협박으로 보이지 않고 중국, 아랍에미리트, 한국 등 다른 아시아 수입국들도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여겨집니다. 또 다른 새로운 사실이 테헤란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이란은 또한 오늘날 진리로 불리는 오션 코이호를 오만만에서 납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을 기반으로 한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에 본사를 둔 회사와 연관된 선박이 이란산 석유를 싣고 이란 남부 해안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자국 정권의 수출을 방해하려 했다는 혐의입니다. 그 장면은 민망합니다. 며칠 사이에 중국 선박 한 척이 호르무즈 근처에서 공격을 받고 또 다른 중국 관련 선박이 이란에 의해 압류당했습니다. 베이징 입장에서는 불편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미 이란산 석유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왜 테헤란은 여전히 석유를 사는 중국에 오히려 항로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 영향은 중국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번 주 금요일에 4월 중순 호르무즈를 통과한 100만 배럴의 원유를 실은 유조선을 받았습니다. AP통신은 서울이 중동산 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60% 이상이 이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나프타 절반도 이 경로를 통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데이터는 중국 유조선 공격이 다른 국가들을 왜 두렵게 하는지 보여줍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무게를 느끼는 건 테헤란만이 아닙니다. 정유소, 화학공장, 운송, 그리고 연료 가격까지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역사는 해상 통로를 무기 삼아 정치적 행동을 한 이들에게도 큰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1956년 가말 압델 나세르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면서 세계 주요 무역로 중 하나를 국제 위기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가 이에 반응해 항로 통제권을 둘러싼 직접적인 분쟁이 벌어졌고 미국은 휴전과 철수를 압박하게 되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비슷한 위험을 겪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치적으로 피해를 입는 쪽은 단순한 적대국이 아니라 이란의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입니다. 또 다른 예는 1967년에 있었습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 선박을 막기 위해 테헤란 해협을 봉쇄하면서 이 지역은 6일 전쟁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이 해협 봉쇄에 대응해 선제 공격을 감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화유지군이 철수하고 이집트가 시나이 반도에 병력을 집결시킨 이후였습니다. 교훈은 역사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패턴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민감한 지역에서의 해상 봉쇄는 봉쇄를 하는 쪽의 주장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러한 해상 봉쇄는 동맹국, 시장, 해군, 보험사, 수입업자, 그리고 중요한 항로가 위기에 처한 정권의 정치적 소유물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부들까지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제 다음 움직임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전개됩니다. 베이징은 테헤란과 공개적으로 결별하지 않더라도 자국 시민과 선박의 보호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싱턴은 해군 압박을 유지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요구에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며 호의를 확대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구매자들은 더욱 긴급하게 항로, 재고, 보험 위험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중국 유조선에 대한 공격으로 승무원은 사망하지 않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로서 이란 정권에 대한 신뢰에는 타격을 입혔습니다.
테헤란에게 이것이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국제관계 전문가이며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